안녕하세요, 샤넬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울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트렌치 코트 되게 예쁘죠? 딱 몸에 붙는 건데 제가 이게 지금 15년 된 트렌치 코트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몸에 핏되는 거라서 제가 살이 찌면 이게 안 맞고요, 살이 좀 빠지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 트렌치 코트가 제 다이어트의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맞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입었는데. 네, 하여튼지 간에.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이성운, 배우자운, 결혼운, 자녀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뭐 결혼운이 있는지 없는지, 자녀운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등 알아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랑 순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 포 오브 컵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림상 어떤 여자가 깨진 독을 뒤로 한 채 앞에 있는 독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왜 이 카드를 고르셨을까요? 네, 한번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이성은, 배우자운, 결혼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타고 태어난 이성운은 어떤지부터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고 태어난 이성운. 자, 우리 샤넬님의 타고 태어난 이성운은요, 우리 샤넬님은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요. 남들이 타 이성이 여러분들을 좋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샤넬님이 딱 보고선 너무 반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막 대시를 한다거나 해서 만나는 어떤 이성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을 안 만나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본인이 그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적극적으로 뭐 대시를 한다거나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조금 안타깝지만 짝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성운이야,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우리 샤넬님이 눈이 되게 좀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부유하거나 외모가 되게 뛰어나거나 가진 게 많은 이성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의 이성운은 본인이 선택받는 이성운이 아니라 우리 샤넬님이 적극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다가가는 이성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짝사랑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 이성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이 타고 태어난 결혼운 한번 볼까요? 결혼운이 어떠지? 잠시만요. 딱 맞게 제가 이 결혼과 관련된 타로 카드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의 결혼운. 자, 우리 샤넬님의 결혼운은요, 진짜 본인이 이성을 골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샤넬님이 되게 좋아해야 돼요. 우리 샤넬님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만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 어떤 이성을 골라서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좀 약간 우리 샤넬님이
이성운에서도 조금 짝사랑의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결혼운도 살짝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이성을 골라서 결혼을 해도 좀 여러분들 혼자 그 관계에 좀 열을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우리 샤넬님은 이성운도 그렇고 결혼운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짝사랑의 그런 기운을 많이 풍기는 느낌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수는 있는 느낌이지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이게 그 상대방한테 결혼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진행시키면서 하게 되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이 관계에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인 것만큼 왜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그러나 어쨌든 결혼운이 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배우자운을 한번 볼까요? 배우자는 어떤지. 자, 우리 샤넬님이 타고 태어난 배우자운을 봅시다. 자, 우리 샤넬님 배우자운은요,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과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배우자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대방 분도 굉장히 일에 열심이고, 뭔가, 크게 뭔가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남들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좀 우리 샤넬님은요 배우자운은 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이 그 배우자와 굉장히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도 굉장히 안정될 수 있고, 또 그 상대 배우자분들도 우리 샤넬님을 통해서 뭐 일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나가는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결실들을 같이 누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배우자운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식운을 한번 봐드리도록 할까요? 자, 자식운이 있는지, 자녀운. 자, 우리 샤넬님은 자녀운이 있습니다. 자녀운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 자녀가 잘 생기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 하실 수는 있어요,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막 요새 좀 그런 난임 부부 많잖아요. 좀 약간 이런 느낌이 풍겨요. 있긴 있지만 그 자녀를 얻기까지 좀 뭔가가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짜 뭔가 그런 시술을 많이 받는다던가 고생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배우자랑도 좀 약간 갈등이 있다거나 조금 속상한 일들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긴 있지만 아이를 갖기까지의 과정이 뭔가 녹록지 않아 보여요. 진짜 요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술 받는 거, 난임 시술 되게 비싸다고 들었는데, 약간 타로 느낌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는 느낌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이가 있긴 있지만 아이가 생기기까지 좀 진짜 고생을 하실 것 같아. 돈도 많이 쓰고 심적인 고생도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타로가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샤넬님의 전반적인 어떤 이성운, 결혼운, 배우자운, 자녀운을 봤는데요. 저는 괜찮다. 나름 되게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분과도 되게 풍요로운 결혼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근데 다만 우리 샤넬님이 항상 먼저 노력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냐면은 상대로부터 선택을 받는 운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셔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의 결혼운과 이성은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운과 이성운, 자녀운 등등을 여러분들이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 그러니까 태도를 가지면 좋은지 전반적인 제가 조언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운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여러분들은요, 이 운을 크게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성으로부터 확실한 어떤 징표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방금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어떤 이성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확실한 어떤 증거를 받아내면 더 좋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상대방이 뭔가 표현을 잘 안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과 표현을 드린 만큼 뭔가를 되돌려주지 않으면은 뭔가 사랑의 징표로 뭔가 이렇게 받아두면 좋다. 이렇다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 조금 자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종용을 하는 거죠. 뭐 백을 사내라 백을 사달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편지를 써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뭔가가 많이 요구를 해서 그 증거들을 많이 남겨두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운이라던가 결혼운이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증거를 남겨놔야 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백 하나 사줘 해서 백으로 증거를 항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상대방한테 그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연인 사이에 많이 하는 게 목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증거를 남겨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에 그 상대방이 우리 샤넬님을 좋아서 만난다는 어떤 증거들을 남기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조언 계속 받아볼까요? 이 연애운과 결혼운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스스로를 보호는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서 상대방을 골라서 만났어도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이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다거나 뭔가 선을 넘는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은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스스로를 지키면서 연애를 하고 스스로를 지키면서 결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어떤 조언들이 나오나? 자, 우리 샤넬님이 또 이 결혼운과 연애운을 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샤넬님은요, 본인의 그 가면을 벗어야 될 필요가 있대요.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샤넬님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어떤 가면과 본인이 보여주지 않는 어떤 내면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남들한테는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처럼 말씀하고 행동하시지만 사실 내면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우울감이 있다거나,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랑 만나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맞춰준다거나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본인의 가면을 벗고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실 필요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성들한테. 그래서 본인을 속이시면 안 돼요. 싫은데 좋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하셔야 되고요. 본인을 지키면서 만나야 된다는 조언으로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샤넬님이 너무 진짜 맞춰주면서 상대방을 만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또 조언 받아볼까요? 자, 진짜 조언이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좋은 거는 받아 마시고 아닌 거는 보내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만 받고 나쁜 거는 내보내라는 조언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명상을 하시면 좀 좋고요. 심호흡 하시는 것도 좋고요. 심호흡 하실 때 좋은 것은 들이마시고 안 좋은 건 다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멘탈 관리라고 해야 될까? 감정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대요. 그런 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실 때 좀 여러분들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연애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샤넬님이 매일매일 스스로한테 해주면 좋을 확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영감의 행동을 더해 성공으로 완성합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영감의 행동을 더해 성공으로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약간 부정적이시거나 아니면 우울감이 있으신데 항상 남들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확언 조언이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확언을 매일매일 본인한테 해주세요. 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합니다. 나는 영감의 행동을 더해 성공으로 완성합니다. 우리 샤넬님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고 행복한 연애 많이 하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오고요.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 오브 데이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두 번째 이 저주먼트 카드. 어떤 천사가 지구 위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 그림이네요.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선택하셨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샤넬님의 타고난 이성운, 이성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샤넬님의 타고난 이성운 보여주세요. 자, 우리 샤넬님의 타고난 이성운은 여러분들은 진짜 주변에 이성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항상 친구 같은 이성들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들 좋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성이 있든 많은 이성들이 여러분들을 한테 다가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이성들 중에 한 명이랑 사귀면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면 좋아? 응? 매 시작하기 또 어려울 뿐더러 시작하면은 왜 오래 못 간다 소리가 나올까? 좋지 않은 사람을 고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약간 우리 샤넬님은 술 그리고 막 이렇게 무슨 유흥 이런 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관계를 갖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고르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술 좋아하고 막 친구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유흥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신가요? 뭐 어디 클럽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하고, 자, 여러분들은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성들과 어울리다가 좀 뭔가 약간 갑작스럽게 그런 어떤 관계를 갖는다거나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좀 그게 오래 지속이 못 되는 느낌도 있고, 설사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해도 뭔가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그 섹스 파트너처럼 그런 걸로만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다던가 좀 그런 느낌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의 이성우는 주변에 되게 이성들이 많은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을 좋다고 많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타고 태어난 결혼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샤넬님의 타고 태어난 결혼은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샤넬님의 타고 태어난 결혼은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시면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 왜 우리 샤넬님은 이렇게 자꾸 데빌 카드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속궁합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속궁합이 되게 중요해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고르는 이성이 좀 안 좋은 사람을 자꾸 고르신다는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자꾸 왜 본능적이라고 해야 되나, 무의식적으로 조금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한테 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샤넬님들은 약간 나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 독서 공방 할래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고 그 상대방이랑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결혼 운도 솔직히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요새는 워낙 결혼들 안 하시고 결혼한다고 100% 행복하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는 뭐 결혼은 없다는 거를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우리 샤넬님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본능적으로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좀 끌리시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이 만약에 나쁜 남자, 나쁜 여자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생활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타로 그림이.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맞다, 그게 더 행복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배우작복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배우작복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배우작복이 그래도 있는지, 결혼하신다면. 자, 여러분들은요,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되는 가장이 되셔야 하고,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금전적 손실을 본다거나, 가난해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 외롭고 비참해진다거나, 왜 이렇게 안 좋게 계속 나오지? 여러분들은 결혼 운도 정말 아니었지만, 배우자 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배우자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막 본인의 재능과 능력을 펼쳐서 만든 금전이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항상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건다거나, 항상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군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맞다. 배우자가 자꾸 나쁜 남자, 나쁜 여자가 걸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결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자녀복 볼까요? 만약에 혹시 결혼하셔서 하시게 되면은 자녀는 생기는지, 어쨌든 자녀 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자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자녀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보는데, 왜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고, 뭐 엄마는 되게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어떻게든 살려고 막 했는데 아빠는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막 노름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자녀들이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일찍부터 애어른이 돼가지고 커서 효도를 하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저는 왜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결혼운과 자녀복에서 읽혀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행히 자녀복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잘할 것이고, 또 그 자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분처럼 나와요.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런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은요, 너무나도 다행이게 자녀복은 있다. 자식복은 있어, 다행히도. 그래서 여튼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은 그 아이가 어떤지, 아마 여러분들의 아이분이 커서 여러분들한테 효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자, 여튼간에 우리 샤넬님의 전반적인 이런 운들을 알아봐 드렸는데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결혼했어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뭐 이성복, 자녀복, 배우자복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전반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우리 샤넬님은요,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들은 좀 평소에 그리움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거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좀 많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면에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거나, 누군가가 좀 항상 그립다거나, 누군가를 항상 만나고 싶어 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이성복도 그랬고, 배우자복도 그랬고, 결혼복도 그렇고, 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좀 행복하게 잘 지낼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신기가 있거나 촉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골라주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요, 어떤 사인들이 보일 거래요. 저는 이 조언 나올 때마다 저 이거 진짜 믿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운이 되게 잘 풀릴 때는요, 저의 생일 숫자 13이 되게 많이 보여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 어떤 이런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징조들을 잘 캐치하면은 여러분들의 현재 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의 현재 뭐 연애운이라던가 전반적인 금전운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어떤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잘 주변의 어떤 시그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뭐 쉽게는 제가 진짜 저도 느끼는 거지만, 제가 운이 되게 좋을 때는요,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밖에 나가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도 계속 제가 갈 때마다 파란불로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뭘 사도 되게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비싼 뭐 이렇게 과일인데 갑자기 막 50%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작게라도 생기거든요. 제가 운이 되게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 이런 징조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또 조언 받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그 지금 가는 길은 신에 의해서 신성이 인도되고 있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거 조언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남자복도 없고 여자복도 없고 왜 맨날 이렇죠?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다 신의 계획이래요. 신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고난과 외로움을 주지만, 그게 다 어떤 경험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쓰이기 위한 어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이 지금 신성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제가 이 타로 마스터 하기 전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막 제가 저의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라서 정말 부모님한테 온전한 어떤 돌봄이라던가 어떤 케어를 거의 받지 못하고, 거의 막 욕 먹고, 막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날 욕 들어먹고 막 이런 정말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원망스럽거든요. 왜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항상 착한 마음으로 막 부모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지라는 원망이 되게 심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타로 마스터가 되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왜 신이 저한테 그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완벽히 이해가 돼가지고 지금은 원망하지 않고 제가 겪었던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자산으로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너무 삶이 힘들거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라는 어떤 원망이 생기신다면은 그거 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일이다. 분명히 나중에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온다. 그런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그 속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거 정말 맞거든요. 제가 지금 나이가 꽤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40대 거의 이제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진짜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네. 또 조언 드릴까요?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조언. 포도. 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콤한 열매를 맺을 날이 이제 오나 보다. 여러분들 그 포도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씨앗을 심어서 묘목으로 자라가지고 그 열매가 열리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몇 년? 한 3에서 5년이라고 했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뭔가 항상 왜 나는 이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맨날 뭔가 힘들고 내가 뭔가 도전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요 했다면요, 그게 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지금 오늘 씨앗 심었다고 그게 바로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포도 열매가 열리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포도 열매가 열릴 때가 됐나 봐. 이미 열려가지고 그 달콤한 열매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있겠다. 아니면 이제 곧 여러분들은 이런 달콤한 열매를 맛볼 일이 생길 것이다. 뭔가의 결실을 맺을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우리 샤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성복이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고 되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 본인의 일을 잘 가고 있는 거고 달콤한 열매를 맺을 맛볼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본인한테 해주면 좋은 학원을 받아볼게요. 내 앞에는 행복, 평화, 조화, 풍요, 지혜,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들 이제 앞에는요 이렇게 좋은 것들만 있대요. 자, 내 앞에는 행복, 평화, 조화, 풍요, 지혜,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이 확언을 매일매일 본인한테 해주세요. 자, 내 앞에는 행복, 평화, 조화, 풍요, 지혜, 사랑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길 창창이다. 여러분들 앞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는 확언이 나왔습니다. 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오고요.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세 번째, 이 에이드 오브 펜타클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떤 남녀 요정이 열심히 도토리인가요? 사탕인가요? 뭔가를 열심히 엮고 있는 카드를 골라주셨는데, 사실 이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 저는 약간 결혼 카드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운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샤넬님이 타고 태어난 이성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성운 좀 보여주세요. 이성운. 자, 우리 샤넬님의 이성운은 우리 샤넬님은 우선은 인기는 많으신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성들이 주변에 많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그 이성들과 왜 썸만 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되게 마음에 들어해서 만나려고 하면은 이게 약간 연애로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고, 썸을 좀 많이 타는 느낌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는 어떤 시발점은 우리 샤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만 탈 때 확실하게 야 사귀자 이 말을 상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샤넬님이 그 상대방한테 나 너 좋으니까 나 너랑 사귈래, 사귀고 싶어 라고 고백을 먼저 하거나 관계의 어떤 그 주도성을 갖는 거는 우리 샤넬님.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제가 봤을 때 인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한테 쉽사리 이성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쉽사리 다가와서 너가 좋으니까 사귀고 싶어 이런 고백을 잘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샤넬님이 샤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먼저 가가지고 나 당신 좋으니까 나 사귀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샤넬님 약간 풍요 속의 빈곤의 이런 느낌을 풍기는데 이성운이 여러분들의 결혼운은 어떤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넬님의 결혼운 좀 보여주세요. 결혼운은 어때요?
결혼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결혼운도 되게 재밌는 게 우리 샤넬님이 선택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나 네가 마음에 드는데도 나랑 결혼할래? 그래서 그 선택받은 사람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어떤 운이 있다. 그래서 되게 우리 샤넬님이 뭔가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굉장히 넘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이 이성운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샤넬님이 먼저 어떤 고백을 한다거나 관계를 이끌어 나간다거나 이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샤넬님은 결혼운도 그래. 결혼운도 여러분들이 야, 나 네가 좋으니까 결혼하자 이런다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우리 샤넬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샤넬님이 좀 약간 연하랑 만나서 결혼하실 수도 있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관계에 주도성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가 보면은 연하를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하여튼간에 결혼운이 있고 왠지 연하랑 결혼하거나 아니면 어찌됐든 이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가 우리 샤넬님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복 한번 볼까요? 배우자 복은 어떤지?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 복은요. 진짜 배우자 복까지 너무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 복은 우리 샤넬님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계속 그 상대방한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한테 좀 약간 금전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더 해준다거나 좀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배우자님은 진짜 연하가 아닌 것이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뭔가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방금 여러분들의 그 결혼운에서도 여러분들이 여왕제라면 이 상대방은 기사 수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왕제랑 기사는 등급이 신분이 다르잖아. 근데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 모습보다 그 상대방이 더 어리게 보이는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더풀 카드.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철딱선이 없는 배우자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만약에 진짜 연하가 맞다고 하면 뭘 알겠어요? 결혼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다 알아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야 되고 좀 이런 느낌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배우자 복을 받긴 받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기를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키우는 느낌도 들고요. 이 배우자를요. 그래서 좀 계속 뭔가가 되게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항상 좀 약간 여자분들이 특히 결혼하면은 애가 둘인데요. 뭐 큰아들, 작은아들 키워요. 이런 식으로 남편을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샤넬님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한마디로.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남자분들이 진짜 철딱서니가 없긴 없어요. 여자들보다 확실하게. 뭘 몰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양육할 때도 보면은 여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뭔가 이렇게 DNA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헌신적이고 정말 되게 열심히 잘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너무 모르고 너무 뭘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다 알려주고 시켜야 되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한테도. 그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 운도 한번 여러분들의 자식복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 자식복은 어떤지 자 보여주세요. 자, 우리 샤넬님의 자녀운은 좀 생기기가 많이 어려운 느낌이에요. 굉장히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지만 좀 뭔가가 생기기가 어려운 느낌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생겨도 되게 막 늦게 생기거나 하여튼 자녀가 굉장히 생기기 어려운 느낌이라서 진짜 연상연하 커플인가? 왜냐면 요새 되게 나이 차이 좀 있는 연상연하 커플 좀 많이
결혼하시잖아요. 특히 여자분이 연상인 경우에.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나이가 꽤 찼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자녀 운까지도.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생기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제가 자꾸 느껴지게 우리 샤넬님이 나이가 좀 많아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자꾸 우리 샤넬님 카드에 여왕자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왕 나왔고, 여왕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아이는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설사 갖는다고 해도 굉장히 좀 어렵게 갖게 되는 느낌? 그러니까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운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이 이 이성법과 결혼운과 뭐 이런 것 총체적인 운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인정받지 못하는 순정. 자, 이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샤넬님은 아마 상대방한테 막 되게 순정을 바치고 되게 진심이고 이럴 확률이 높지만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좀 여태까지 만나왔던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의 그 순정을 잘 모른다거나 뭔가 좀 무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샤넬님이요, 표현을 원체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들이 항상 우리 샤넬님이 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그런 어떤 순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까도 여러분들의 이성운에서도 우리 샤넬님이 되게 많이 좋아하지만 뭔가 썸만 타게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막상 만나서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뭔가 표현을 되게 안 한다는 느낌의 이성운으로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순정이나 진심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하셔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기 이 그림처럼 너무 억울해. 내가 너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지금 나를 생각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순정이라던가 상대에 대한 진심을 좀 알릴 필요가 있는 느낌. 알리면 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성운을 맞이하고 더 좋은 배우자운을 맞이하는 것 같이 나옵니다. 계속 조언 받아볼게요. 자, 우리 샤넬님이 좀 넓은 마음으로 예수의 할머니 안나처럼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감싸 안아주면 더 좋대요. 방금도 좀 여기 이 조언과 연장선상으로 나온 것 같은 조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 상대방이 한테 항상 비난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마세요. 나의 이런 진심과 사랑의 마음을 네가 안 알아줘?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낼 게 아니라 네가 못 알아줬구나. 근데 괜찮아. 내가 너를 따뜻하게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줄게 라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성운이라던가 결혼 배우자운이 더욱 좋아진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주의할 게 상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신 것 같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은 상대방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지만 마음의 그릇이 넓으면은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내가 수용하고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네, 계속 조언 받아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왜 자꾸 계속 친절해라,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주라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친절하게 행동하시래요. 친절하게. 이성들한테도 친절하고 다정하고 배려감 있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자꾸 나온다는 거는 우리 샤넬님이 진짜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막상 그 이성과 대면하면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래 놓고서 후회하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는 척 안 해가지고 속상해야 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가 무시했다고 좀 그랬나?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샤넬님들 항상 표현하세요. 친절하게 표현하시고 다정하게 행동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성운과 배우자 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속 조언 받아볼까요? 유니콘. 우리 샤넬님 유니콘적인 존재인가 보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특별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흔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순수하고 되게 정말 깨끗한 영혼이 드물거든요. 근데 우리 샤넬님은 그런 분인 거야. 그렇다는 거는 저는 보는데 이렇게 또 마음이 짠해질까? 우리 샤넬님들 좀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실지 또 걱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방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마음이 되게 깨끗하고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우리 샤넬님이 표현을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세요, 우리 샤넬님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표현만 하시면 될 것 같다. 왜냐, 여러분들 자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유니콘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니콘이라고. 우리 지금 현실 세계에서 유니콘 살아있냐고요?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유니콘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진짜 특별하게 좋으신 분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표현만 좀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특별한 면이 상대방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샤넬님이 매일매일 해주면 좋을 학원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들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들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샤넬님들 항상 좋은 것들만 끌어당기셔서 정말 행복한 연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결혼하시기를 빌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삶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들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우리 샤넬님들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것들 속에서 사랑 많이 하시면서 지내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오고요.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네 번째, 이 3 오브 펜타클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거는 원래 결혼으로 볼 수 있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이걸 골라주신 걸 봐서는 우리 샤넬님이 결혼운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말 우리 샤넬님의 전반적인 결혼운, 이성운, 배우자운, 자녀운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샤넬님이 타고 태어난 이성운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이성운. 자, 우리 샤넬님의 이성은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들이 되게 열심히 들어와. 여러분들한테 되게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사귀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왜 오래 못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썸만 탄다거나, 막상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고 나면은 그게 좀 오래 못 가는 것 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성들이 여러분들 좋다고 많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되게 적극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사귀고 나서는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이 보일까?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성운이 있지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게 길게 가는 느낌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결혼운은 어떤지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혼운 봅시다.
우리 샤넬님의 결혼운은 결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샤넬님은 결혼을 하시게 되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상대방이 좀 약간 자기 위주로 막 결혼 생활을 막 하려고 한다거나 좀 약간 공간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자기식대로 뭔가 이 결혼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결혼운이 있지만 좀 힘들어요. 배우자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은 결혼을 하실 때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땐 좀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던가 재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매몰돼서 그런 것만 보고 이성을 골라서 결혼을 하시면 우리 샤넬님 많이 외롭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돈은 있을 수 있으나 아니 어쩌면은 그 금전적인 부분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 그 이성이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뭐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나몰라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결혼운이 있지만 좀 상대 배우자 때문에 뭔가 고생을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좀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그 배우자를 골라서 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배우자복 볼까요? 지금 방금 어느 정도 배우자복도 나온 것 같은데 진짜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샤넬님의 배우자복 좀 보여주세요. 이거 봐. 진짜. 자, 우리 샤넬님 바로 그 이용 카드 나와요. 퀸의 소드랑 에이드 오브 컵이 나옵니다.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힘든 거죠. 이혼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카드가 10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녀가 생기면 좀 괜찮은 것 같아. 배우자 운이 그나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가 너무 이제 대화 소통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나 이혼하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자녀가 생기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좀 사이가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좀 화기애애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혼으로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느낌? 그래서 어떤지 간에 자녀가 생기면 좀 달라진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자녀 때문에 사이가 되게 좋아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자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샤넬님한테 자녀운이 있나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자녀운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카드 그림상 왠지 아들이 생기는 느낌이고요. 아니면 만약에 나는 딸인데요, 그러면요. 딸이라도 왜 아들 같은 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성향을 보이는 딸이거나 아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아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자녀 때문에 결혼 생활이 안정되게 유지된다는 얘기도 같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우리 샤넬님은 자녀가 생기면 그나마 이 배우자랑 사이가 좋아지고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너 저 다 맞아요. 근데 저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이러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생기면 좀 달라진다 느낌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마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방금 이 배우자 어떤 그 특징이 황제가 나온 걸 봐서는 원래 황제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되게 책임감과 의무적인 면에서는 뛰어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한테는 되게 잘해주고 물론 일방적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옛날 아버지 같은 상이라고 해야 되나?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근데 가부장적인 게 완전히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게 되게 책임감과 의무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한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뭔가 그 자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상대방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자녀가 생기면은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자녀운 덕분에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닐까. 우리 네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의 이성운과 결혼운, 배우자운, 자녀운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조언을 해주세요. 자, 사랑의 힘겨루기. 우리 샤넬님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도 왜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썸만 타거나 오래 못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줄달리 힘겨루기를 잘해야 된다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밀당을 잘해야 된다, 그 소린 것 같아. 여러분들 밀당 잘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밀당이라는 게 저는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결혼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연인이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상대방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당이 필요하고 내가 이만큼 준 만큼 너도 이만큼 줘야지. 약간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밀당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관계는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근데 이 밀당을 통해서 그 관계의 통장을 불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밀당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퍼주면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한 만큼 너도 다른 걸로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또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이 선순환 구조라고 해야 되나?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성운이라던가 결혼운을 높이시는 전략을 취하셔라. 무조건 잘해줄 필요 없고 무조건 맞춰줄 필요 없다. 전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계속 조언 받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되게 거슬리는 감정이 있으시다면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다 인지하고 그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을 다 제거하고 상대를 만나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누군가 이성을 만나는데 뭔가 거슬려, 뭔가 좀 짜증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무시하고 가시면 안 된대요. 방금도 여러분들의 결혼운에서 이 상대방이 뭔가 일방적인 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좀 힘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아니면 사귈 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요, 그거를 자꾸 좋게 해석해. 좋은 방향으로 자꾸 봐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조금 자기 위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은 워낙 바쁘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일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상대가 보이는 어떤 시그널을 여러분들만의 콩깍지로 좋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뭔가 여러분들을 거슬리게 했을 때 다 그 시정 요구를 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되게 거슬리고 네가 이딴 식으로 앞으로도 한다면 나 너 안 만나.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방금 조언도 힘겨루기 하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사랑의 힘겨루기.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저 상대방이랑 나는 결혼할 거니까 저 상대방 거슬리게 하면 안 되지, 다 맞춰줘야지,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죽어요. 여러분들이 죽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거슬리는 게 있다면은 다 시정 요구를 하고 다 이렇게 뭔가 해결을 보고 가셔야 된다. 알겠죠? 자, 계속 조언 받아볼까요? 자, 누군가를 용서하시래요. 자, 이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원망하는 누군가를 용서를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원망의 대상이 혹시 부모님, 지금 애인 아니면 배우자이신가요? 용서해 주시래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죠.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해결을 보고 가야 된다고요. 원망만 하면은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이거는 해결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원망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볼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그런 감정은 다 본인한테 도구로 돌아옵니다. 그런 어떤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계속 조언 받아볼까요? 히아실스. 자,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는 꽃을 피우는 과정입니다. 꽃을 피우는 과정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당연히 빨리 꽃을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자,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해야 이 히아신스가 이렇게 피어날까요? 매일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쬐어줘야 되고 뭐 화분도 갈아줘야 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줘야 돼요. 그런 정성들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꽃을 피우는 데까지 진짜 몇 달, 적게는 몇 달, 어떤 종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들 항상 꽃을 피우는 마음으로 사랑하셔라. 빨리빨리 되는 거 없습니다. 사랑 빨리빨리 이렇게 꽃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원래 사랑이라는 게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인내력을 가져야 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스스로한테 해주면 좋을 확언을 한번 받아볼게요. 나를 위한 절호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한 절호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샤넬님들,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도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나요?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되게 싫어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걸 정리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게 되게 두려우신가요? 아니래요. 여러분들, 나를 위한 절호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샤넬님들 매일매일 이거 본인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이 확언처럼 여러분들한테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은 흔쾌히 그 새로운 기회에 발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네, 우리 샤넬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기꺼이 문을 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보드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것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이 교환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 교환카드가 원래 결혼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 운이 좋을까요? 여튼지 간에 여러분들의 이성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샤넬님의 이성운. 우리 샤넬님의 이성운은요, 여러분들을 진짜, 외모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장난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다고 이성들이 자꾸 들이대는 느낌인데, 근데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들이대는 이성들이, 그러니까 너무 무대뽀적인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다가오는 게 아니라 훅 들어오는 이성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너무 훅 들어와.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약간 막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막 처음부터 막 성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준대요,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외모가 장난이 아니고 인기가 장난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워낙에 외모도 그렇고 어떤 능력, 재력 이런 것까지 다 갖추신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우자감으로 보는 이성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한 번씩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뛰어들듯이 다가온다. 그런 이성운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느낌도 있어요. 여왕제잖아요. 여왕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카드 그림상 우리 샤넬님이 굳이 또 그렇게 골라서 만나고 싶은 이성이 또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약간 눈이 높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튼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성들이 봤을 때 되게 가진 게 많은 거야. 매력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성들이 한 번씩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뛰어들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배우자 부분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결혼운부터 봐야겠다. 결혼운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의 결혼운은 있는데요. 근데 약간 우리 샤넬님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왜 자꾸 마음을 못 잡는 것처럼 읽혀질까요? 분명히 결혼은 있어요. 결혼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샤넬님이 결혼에 회의적이거나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있는 거를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으로 보여서 할 수는 있으나 조금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고충이 따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느낌도 들어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결혼운은 있습니다. 하여튼 배우자 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 운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배우자 운은 여러분들은 진짜 좀 약간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속을 썩이는 것 같다. 왜 방금도 결혼운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자꾸 그 결혼 생활에 약간 만족을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묘했던 게 상대 이성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로 이렇게 말 그림으로 나왔다는 게 조금 의아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 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상대 배우자분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그림처럼 좀 그러니까 본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동되시는 분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좀 자기 조절이 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량 아니면은 도박 아니면은 뭐 자기 어떤 뭐 예술? 지금 약간 이거 약간 예술가처럼 보이기도 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을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의 그 배우자분은 조금 망나니 같아, 솔직히. 망나니. 어떻게 하면 좋나? 내 입에서 망나니 소리 나온다. 이거 어쩌면,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좀 철딱서니가 없거나 애 같은 면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돌봄이 많이 필요한 대상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운이 좀 그래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못 잡는지가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식운 한번 볼까요? 자식운?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습니다. 네. 자식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정말 배우자분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배우자가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많이 싸우게 되면은 좀 그게 안 좋은 영향이 자식한테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자분하고 너무 그 아이 앞에서 많이 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나중에 자식이 그런 거를 보고 배우면서 약간 여러분들의 속을 썩일 수 있는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좀 자식 앞에서 막 싸우시면 안 된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자식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복수를 할 수도 있는 느낌으로 나와요. 지금 타로 그림이. 그래서 자식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배우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자식한테 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식이 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식을 기를 때, 좀 조심해서 키우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샤넬님의 이런 전반적인 이성운이라던가 결혼은 자식운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조언 좀 해주세요. 주제 파악의 중요성이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막 욕심내는 어떤 이성이 사실 여러분들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을 좋아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거리를 두시라는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주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선을 사람 사이에 지킬 선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거나 상대방이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조언들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선을 잘 지키고, 만약에 어떤 이성들이 여러분들과의 사이에서 선을 넘어서 오려는 이성이 있다면은, 이거 경계를 하시고 받아들이지 마셔라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하시고, 주제 파악이라니까 좀 너무 어감이 좀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찌됐든 선을 잘 지키셔라. 하여튼, 계속 조언 받아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약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한다고 여러분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다면 도움을 좀 받으시래요. 그러니까 뭐 국가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뭐 정말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이성 문제 때문에 힘들다면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좀 심리 치료해 줄 수 있는 상담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저도 있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친구한테 뭔가 얘기해서 좀 도움을 받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도움을 청하시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성 문제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거나 그러면은 좀 도움을 청하셔라. 계속 조언 받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들 세포 단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되게 깊은 치료가 되고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그동안 많이 힘드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좋은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조언이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데 저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게 지속되나요? 한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중이래요. 세포 단위로 여러분들이 건강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가 지금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셔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조언 받아볼까요? 복수는 파괴를 자초한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복수하시려고 하시나요? 복수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복수하지 마시래요. 그거는 결국 그냥 파괴만 초래할 뿐이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방향으로 좋게 이용하세요. 복수는 결국은 그냥 여러분들도 죽는 거고 상대방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에너지를 본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쓰셔라 라고 조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샤넬님이 지금 뭔가 되게 연애적인 거나 결혼적인 부분에서 힘든 게 있으신 것 같아. 이런 조언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요. 계속 조언 받아볼게요. 돋보기. 자,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에 집중해서 뭔가 전념해서 뭔가를 하실 필요가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산란하거나 너무 힘들거나 해서 막 너무 좌절이 되고 우울하시다면요, 이 돋보기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그게 일이든 아니면 취미든, 정말 취미도 사실 좀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내면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행위가 솔직히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처럼 보여도 나를 힐링하고 나의 어떤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다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게 일이든 취미든 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내면이 많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신다, 그런 조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진짜 뭔가 지금 되게 힘든 일이 있으신 게 맞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복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복수하면은 도돌이표예요. 악순환이 도돌이표란 말이에요. 네. 여튼지 간에 우리 샤넬님이 스스로한테 해주면 좋을 학원을 한번 받아볼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 이루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루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 이루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루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이거 봐. 서로 학원 조언마저도 지금 여러분들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루라는 학원 조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일이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한 것 같아. 네. 나는 내가 원하는 목표와 이루는 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이루는 과정을 진심으로 즐깁니다. 우리 샤넬님들, 본인이 원하는 바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성취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설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10분만 산책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10분만 독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매일매일 성취해 나가시면요, 본인도 행복해지시고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 그런 원망하는 마음, 미움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이뤄나가는 하루하루를 만드셔야 된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목표들, 내가 처음에는 10분만 걷겠어 했지만 뭐 내일에는 20분 걷겠어, 그 다음 날에는 30분 걷겠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목표를 높여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어느새 그거를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나 그냥 내가 맨날 산책하네, 내가 그냥 맨날 책을 읽고 있네, 내가 맨날 뭔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쓰네, 이런 날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크게 잡지 마시고 작게 설정하시고 그거를 매일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오고요.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 오브 AI 체프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